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는 자료니까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원전 관련주 지속적으로 강조 드렸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원전 관련주 찍어 드렸었던 이틀 전에 해당 영상에서 이제 찍어 드렸었던 뭐 BHI라고 하던가 우리기술 굉장히 빠른 시간에 20-30%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못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업계가 차세대 원전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기존 원전의 생태계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하던가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경쟁력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쪽에서 이 에너지 시장, 특히나 이 원전 시장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원전 업계가 2030년 고속로 원전을 상용화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로 원전 시장 글로벌 600조 시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로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이 고속로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의 우라늄 에너지를 고에너지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원전의 원료를 끝까지 사용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 폐기물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차세대 원전 중에서 소듐 냉각로 원전, 일명 SFR 원전, 이게 현재 지금 차세대 원전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경쟁입니다. 꿈의 원자로로 기대가 되는 한국형 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SFR 원전입니다. 현재 기존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핵 비확산성이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원전 기업들 2030년대 상용화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 차세대 원전 6개 노형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SFR 원전이 평가를 받고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원전의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차세대 고속로 원전을 개발을 하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도 상용화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뭐 다른 이제 나라들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차세대 굉장히 대규모 수백조 원짜리 시장으로 커지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로 원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회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텍소노미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원자력 개발 기구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미국 테라파워 쪽에 대해서 기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겠고요.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이제 테라파워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2030년 미국의 차세대 고속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테라파워가 지금 이제 건설 진행을 하고 나가지고 곧바로 이제 한국이라고 하던가 영국에다가 현재 지금 이 테라파워 쪽에서 이 고속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겠고요. 곧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는 기술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열 중성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원전이 모두 열 중성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열 에너지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우라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제한을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핵 분열 과정에서 세슘, 바륨, 크립톤, 플루토늄, 특히나 세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원전 그 오염수 방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들 들어보셨었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아니면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위험한데, 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북한 쪽이나 뭐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미사일의 이제 원료가 되는 지금 이제 이런 뭐 우라늄의 부속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방패물들이 배출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피폭 문제뿐만이 아니라 플루토늄 자체가, 이게 자체가 그대로 핵무기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이나 굉장히 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해서 좀 처리를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현재 이 자원으로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 세슘이나 바른 크립톤, 이런 지금 현재 방패물들을 추출을 해 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쓰려면은 1000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뭐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로 중성자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시킨다. 그러니까 우라늄의 에너지를 대부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경수로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고속로 원전, 특히나 이제 소듐 냉각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우라늄을 연소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이 냉각을 하는 거를 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을. 근데 물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이 끊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전성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2028년 SFR 원형로 건설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을, 냉각수를 소듐, 나트륨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크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겠고, 특히나 소듐이 끓는 점 같은 경우는 뭐 100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파 사고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한 냉각 방식으로서 뭐 아래쪽에는 좀 차가운 소듐이 있고 위쪽에는 굉장히 뜨거운 소듐이 있게 되면서, 이게 지금 계속 냉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폭파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한 냉각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따로 이 SFR 원전 같은 경우는 전력이 개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순환을 통해서 폭파를 막는 지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SFR 원전 같은 경우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핵 분열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수로 원전에서는 우라늄을 분열을 시키게 되면은 플루토늄이 이제 나와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SFR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을 이 나오지 않게 하고 우라늄이 그냥 끝까지 다 핵 분열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핵폐기물이 굉장히 급히 적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좀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원료를 추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기존의 이제 이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이제 연소를 시킬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세슘이나 뭐 바륨, 말씀드렸었던 뭐 플루토늄,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대부분의 우라늄이 또 남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뭐 땅에다가 묻어 놓는다라고 하던가 원전 내부 이제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 놓죠. 근데 지금 이 SF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이랍시고 저장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사용 후 핵 연료 같은 경우도 다시 뽑아 가지고 연료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후 핵 연료의 방사성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연소시켜 버리고 이게 이제 나타나 주게 된다라고 하면 세슘이나 플루토늄 대비해서 굉장히 인체 뭐 피폭 가능성들이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양 같은 경우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원전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원전의 단점을 굉장히 크게 상쇄를 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원전 사용 후 연료의 우라늄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100% 순수 농도가 짙은 우라늄을 통해 가지고 원전을 3년 동안 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용 후 원소에 있어 가지고 우라늄이 95%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연소시키지 않고 강제로 이 부분을 100% 핵 반응을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SFR 같은 고속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게 제한을 이 에너지를 제한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있는 지금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소시켜 버려서 급격하게 방패물을 줄이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속로 원전을 통해서 우라늄의 효율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SFR 냉각제가 되는 원래는 물이었죠. 물이었는데 이 소듐의 끓는 점 같은 경우는 883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이 진행이 돼도 이게 뭐 폭파 사고가 난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겠죠. 원전 내부가 한 500도에서 700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880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폭파 위험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겠고요. 전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녹는 점과 끓는 점 차이에서 대기 순환 방식이 무한으로 온도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후쿠시마 폭파 사고 같은 경우도 이 해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력이 끊겼죠. 그러면서 인제 냉각제가 순환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게 고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폭파가 진행이 된 건데 전력이 없어도 무한 순환 냉각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원전 순환 냉각 장치보다 더욱더 강력한 안전한 그런 설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FR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달을 잘해서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에너지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속로에서 지금 에너지를 연소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 냉각수가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는 물 때문에 대부분 해안가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FR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륙에다가 지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전 강국으로서 몇십 년 동안 원전을 운전을 해 왔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대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겠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SFR로서 사용 후 핵 연료만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100년 동안 우라늄 수입 없이 국내 총전력을 100년 동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뭐 무한 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획기적으로서 이 SFR 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진파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책과제 주관기관입니다. 원자로 관련된 기기 지금 제작부터 설계까지 인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세대 핵융합 설비 기술 같은 경우도 인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통해서 발전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마치 태양처럼 핵을 융합을 시켜 가지고 인공 태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인제 차세대 에너지를 만드는 게 또 원자력 연구원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참여가 들어가고 있겠고요. 소듐 연료동 종합효과 시험 장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지금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에서 진행이 되는 이 SFR 관련된 모멘텀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적극적인 재료 모멘텀들이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최근 지금 단기적으로 원전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겠죠.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메이저 수급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비텍입니다. 한수원 원전 계획, 예방정비, 방사선 관리 쪽의 용역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모든 원자력 발전소 대상으로 방사선 관리 부분을 전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는 현재 의 계획, 예방정비, 방사선 관리 쪽 용역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이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식에 따라 가지고
과거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겠죠. 결국에 이 SFR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사 온다라고 하던가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사와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는 국산이어도 전기 원료는 뭐 해외산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약한 그런 이제 '나라가 맞다.'라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SFR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대규모로 사용 후 해결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장을 선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SFR 쪽에서 또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연초에 한두 달 정도 사이에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정말 많이 찍어 드렸거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있으니까 이거 자료집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이런 거 어플 설치하는 데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면은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쓰시는 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게 나오는데,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투자 관점, 투자 아이디어들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셔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이제 게시판 있죠. 이 부분 이제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도록 이미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쭉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 이제 찍어 드리게 되는데, 당장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경우도 한 이틀 만에 20% 이상 급등했죠.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뭐 원익큐브, 뭐 컴퍼니 K, 뭐 DTNCRO, CIS 이런 종목들 굉장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급등 추천주 게시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장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들 주의할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자료집 확인하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거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